예, 안녕하세요. 마스터기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래 신어본 농구화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허슬 3의 착화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초반에 높이가 높고 약간 좀 우리 쪽에서 농구 쪽에서 신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오래 신어봤으니까 고민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최고의 나이키 쿠셔닝이 들어가 있는 농구화기 때문인데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나에게 적합한 농구화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시원해지고 있어요. 길롱의 계절이 돌아온다는 얘기죠. 안에 있는 저희 언더레이티드부터 또 마스터욱의 이너웨어가 그렇게 잘 나갑니다. 지금 보이시죠? 벌써 후기가 200개가 넘게 달린 다양한 이너웨어들도 많이 있으니까 가을 농구, 양면 저지, 이너웨어 이런 언더레이티드와 함께 여러분들 농구 즐겁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저는 정 사이즈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신발이 높으니까 그냥 발등도 높고 뭐 다 높고 괜찮네, 여유 있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쪽에 엄청난 인솔의 두께가 들어가 있죠. 주맥스 쿠션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인솔의 두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막상 보시는 것보다 안에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발등이 높지 않은데 정 사이즈 신었을 때 발등에 압박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발등이 높다 그러면 반업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핏들, 길이감이 정 사이즈 괜찮으니까 정 사이즈로 신어보시면서 피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의 지상고가 높은 편의 농구화입니다. 높은 편의 농구화이기 때문에 좌우가 불안한 녀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퍼의 어떤 지지력이라던가 피팅이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자발 잡아주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 농구화는 애초에 시작부터 할 수가 없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하지만 허슬3가 주변에서도 좀 많이 신고 어떤 분들이 극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피팅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쪽에 오는 슈레이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모나지 않고 평범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발끈이 굉장히 잘 잠깁니다. 얇은 신발끈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이게 약간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힘이 한 수지 않나. 굉장히 잘 잠겨지고 잘 당겨지고 당겨져 있는 모습을 보면 여기가 좀 발등이 좀 속 올라와 있어가지고 잘 안 잠겨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발목 쪽이라던가 전반적으로 실컷 그리고 전반적인 어퍼의 어떤 재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잠깁니다. 높이만 뺀다 그러면 내가 요즘 느끼기에 피팅이 이 정도로 잘 된 농구화가 많이 없지 않을까. 왜냐면 어퍼가 니트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과 피팅력에 조금 좋은 느낌이 있어요. 일반적인 어떤 가죽이라던가 일반적인 합성은 조금 뻣뻣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발을 전반적으로 감싸주는 느낌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허슬3에서는 그런 어퍼의 질감이라던가 피팅도 상당히 괜찮다. 그러니까 피팅이 괜찮기 때문에 높은 지상고가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간만에 니트형 어퍼를 갖고 왔습니다. 한때는 고급스러운 농구화에는 많이 쓰여졌던 녀석인데 잠깐 사라졌어요. 뭐 어떻게 보면 원가의 어떤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사라졌는데 다시 돌아온 니트 어퍼는 런닝화는 사뭇 다릅니다. 최근에 런닝화들이 뭐 베이퍼플라이 3라던가 이런 아이들이 경량화 니트를 쓰면서 좀 뻣뻣하고 조금 더 이렇게 좀 밀착감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어떤 니트를 썼다면 농구의 니트는 좀 다르죠. 조금 더 부들부들하고 좀 질긴 느낌이 있어요. 뻣뻣함을 덜하고 좀 질겨. 그 이유가 아무래도 농구는 좌우로 많이 밀기 때문에 너무 뻣뻣하거나 단단한 어퍼를 썼다면 착화감이 좀 별로였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니트의 소재들은 잘 나왔고 가격이 비싼 만큼 어퍼의 어떤 퀄리티라던가 전반적인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컵이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물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높고 좌우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컵의 어떤 피팅이라던가 지지력도 상당히 잘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접지예요.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어요. 뒤쪽도 글쎄 너무 좀 무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허슬3가 또 좋은 평가를 받는 건 피팅과 함께 접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지력 자체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접지력을 제공하는데 여기서의 단점은 역시 높이죠. 이 녀석의 애초 태생에서 나올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높이. 이 높이 때문에 좌우로 뛸 때는 확실하게 불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프리식스 리뷰를 하다가 허슬3랑 같이 착화 리뷰를 테스트하려고 신어보면은 진짜 한 2cm가 커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허슬3를 신고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하루 이틀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높이 자체가 아예 극복을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피팅, 좋은 어퍼의 지지력, 좋은 접지 이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신고 뛸만 하긴 한데 낮은 신발을 신었을 때 어떤 변화의 느낌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어찌됐든 좌우로 많이 뛰거나 이러신 분들 높이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접지 자체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쿠션입니다. 앞쪽에 보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에어가 보이고요. 이 위에 쪽에 스트로벨 보드 오픈형으로 이제 줌웨어가 앞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은 더블 스택 줌을 사용을 했고 인솔이 줌X 인솔이 썼어요. 줌X 인솔이 최근에 나이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농구화에서도 계속해서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던 39도 미드솔이 줌X였지만 어쨌든 들어가 있었고요. 이 녀석은 드랍인 인솔 상태로 줌X 쿠션이 들어가 있어서 두께감이 좀 상당한데 굉장히 말랑거림과 탄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줌웨어를 많이 깔지 않았더라도 아마 인솔바에서 느껴지는 쿠셔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녀석이고요. 줌X의 쿠션은 가볍다, 반발성이 뛰어나다.
좀 물렁하다. 뭐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이겠죠. 러닝화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모든 러닝화에서 주맥스를 쓰고 있죠.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볍고 반발성이 좋기 때문에 앞뒤로 뛰는 러닝화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뛰잖아. 막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농구화에서는 물렁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예전부터 어려운 숙제였어요. 그래서 39는 케이지에 담아서 주맥스의 쿠션을 좀 많이 못 썼고, 이 녀석 같은 경우도 드랍앤 인수로 들어가 있는데 높이가 높은데 인솔 높이까지 높다 보니까 더군다나 말랑거리죠. 그러니까 피팅이 아무리 좋고 어퍼의 질감이 좋다 하더라도 불안감은 확실히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기존에 지금 X 인솔을 빼버리고 얇은 인솔을 깔면 훨씬 더 안정감도 좋고 높이도 낮아지니까, 그리고 줌, 뭐 더블 스택 줌이라던가 여러 가지 어떤 미드솔의 줌들이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거면 우리가 이 돈을 주고 이런 스펙을 쓰지는 않죠. 그래서 나이키에서도 아마 이게 우리의 어떤 쿠셔닝이야, 봐라, 이런 느낌으로 한번 제공한 신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원상으로 신었으면 좋겠고요. 적응하신다 그러면 높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적응할 만한 수준의 높이니까 충분히 해보실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나이키 농구화를 모두 통틀어서 가장 어떤 쿠셔닝의 반발성이라던가 그들이 원하는 느낌을 낼 수 있는 건 허슬3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조던 39 리뷰했는데 39에서는 뭐 전장줌에다가 미드솔을 주맥스를 넣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약간 담은 느낌의 농구화를 발매했을 때 생각보다 쿠셔닝에서 물론 좋은 평가를 했지만 헉할 정도의 느낌은 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헉할 정도의 느낌은 확실히 허슬3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으니까 내가 높이에 대한 불안감이 좀 없고 나는 그래도 쿠셔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허슬3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뭐 요즘에 러닝 하시는 분, 저도 러닝을 많이 하지만 러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기에는 알파플라이 3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푹신함도 함께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쿠셔닝들을 좋아하시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비싼 만큼 되게 좋은 스펙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니트 어퍼라던가 전반적인 고급스러움이 함께 있기 때문에 물론 비싸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컬러도 많이 나올 거고, 쿠셔닝이 정말 중요하신 분들은 한 번쯤 신어보시면서 나이키의 최신 쿠셔닝들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0 기준에 345g밖에 안 나갑니다. 니트 형태에다가 앞에 주면을 이렇게 크게 두 개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건 역시나 가벼운 미드솔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그래서 무게감도 생각보다 많이 묵직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편이니까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신고 뛸만한 스타일이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모탈리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